빅뱅의 전 이후 우주의 순환의 춤이 시작됐다. 텅 빈 공간에서 불꽃처럼 튀어나온 빛과 물질이 세상을 창조했다. 시간은 우주의 화려한 그림자를 그리며 흘러가고 별들은 이야기를 쓰며 세대를 이어가고 있다. 은하의 시면에서 출발한 빅뱅은 끝없는 시간과 함께 우주의 깊이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의 눈은 우주의 역사를 엿본다. 별들의 춤, 은하의 고요, 행성의 탄생과 사라짐, 우주는 우리에게 미지의 대화를 부르며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미스터리에 매료된다. 시간은 우리를 선물로 감싸며 과거의 흔적과 미래의 묘사를 전해준다. 우리의 이해는 우주의 신비에 도전한다. 그러나 무한한 우주 앞에서 우리의 이해는 작고 한계가 있다. 빛이 되어 떠나는 별들처럼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은 언젠가 우주로 돌아가리라. 우주의 진화는 시간이라는 무한한 터널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넘어 아득한 신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오늘은 우주학 개론 제6번째 시간으로 에너지, 물질, 중력, 시간이라는 주제를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빅뱅 이전의 우주 상태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와 가설을 토대로 설명하자면 빅뱅 이전의 우주는 극도로 괴너지하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물질과 에너지가 양자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상호 변환되는 현상이 반복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에는 물질은 없고 에너지만 있었다고 단순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빅뱅 이전의 우주는 물리학의 미지의 영역으로 더 많은 연구와 실험이 필요합니다. 호킹 박사는 빅뱅 이전을 무경계 제한 (No Boundary Proposal) 이라는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의 경계 조건은 경계가 없다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은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빅뱅 이전의 사건은 정의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빅뱅 이후에는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이 일어났습니다. 빅뱅 이후 초창기 우주는 매우 높은 온도와 밀도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이때 에너지와 물질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 mc 이츠 수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환되었습니다. 즉 에너지가 질량을 가진 입자로 바뀌거나 반대로 입자가 에너지로 바뀌는 현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초입자들이 생성되었고 이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결합하면서 다양한 물질을 생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쿼크와 글루온이 결합하여 프로톤과 중성자 같은 핵자를 형성하였고 핵자와 전자가 결합하여 수소와 헬륨 같은 원자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자들은 중력의 작용으로 서로 모여 별과 은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빅뱅 이후에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빅뱅은 우주의 기원과 구조, 물질과 에너지의 관계 등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페르미온 상태나 에너지 상태에서의 중력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페르미온은 반정수의 스핀을 가지고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는 입자입니다. 페르미온은 쿼크, 렙톤, 핵자 등이 있습니다. 에너지 상태는 양자역학에서 물리적인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가능한 값입니다. 에너지 상태는 양자수로 표현되며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차례대로 채워집니다. 페르미온 상태나 에너지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중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력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작용하는 힘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공간의 곡률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페르미온이나 에너지 상태가 질량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중력을 발생시키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성자별이나 백색 과외성은 페르미온인 중성자나
전자의 압력에 의해 지지되는 천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질량에 비해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므로 강한 중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페르미온 상태나 에너지 상태에서의 중력은 다른 힘에 비해 매우 약합니다. 페르미온은 강력, 양력, 전자기력과 같은 다른 기본 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 힘은 중력보다 훨씬 강하고 페르미온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쿼크는 강력에 의해 중입자를 형성하고 전자는 전자기력에 의해 원자를 형성합니다. 에너지 상태는 양자역학에 의해 결정되며 중력은 양자역학과의 호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양자중력 이론은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입니다. 보손은 정수의 스핀을 가지고 파울리 베타 원리를 따르지 않는 입자입니다. 보손은 광자, 글루온, 중력자 등이 있습니다. 보손 상태는 양자역학에서 보손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보손 상태는 보손 통계에 따라 분포하며 보손은 같은 양자 상태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보손 상태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중력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중력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작용하는 힘으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공간의 곡률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보손이 질량이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중력을 발생시키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자는 에너지와 운동량을 가지므로 중력에 영향을 받고 줍니다. 중력자는 중력을 매개하는 보손으로 스핀이 2인 입자입니다. 중력자는 질량이 없고 중력만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보손 상태에서의 중력은 다른 힘에 비해 매우 약합니다. 보손은 강력, 양력, 전자기력과 같은 다른 기본 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들 힘은 중력보다 훨씬 강하고 보손의 행동과 상호작용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광자는 전자기력에 의해 반사되거나 굴절되거나 흡수되거나 방출됩니다. 중력자는 양자중력 이론을 통해 설명되어야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나 이론이 없습니다. 중력자는 중력을 매개하는 가상의 입자로 양자중력 이론에서 예측되는 입자입니다. 중력자는 스핀이 우이고 질량이 없으며 중력만을 전달합니다. 중력자는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에 작용하며 시공간의 공유를 만듭니다. 중력자는 아직 관측되지 않았으며 양자중력 이론은 아직 확실한 증거나 이론이 없습니다. 양자중력 이론은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이론 물리학 분야입니다. 양자중력 이론은 여러 가지 후보가 있으며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촉근 이론은 1960년대에 가브리엘레 베네치아노, 요이치로 남부, 레오나르드 수스킨, 홀거 백 닐슨 등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촉근 이론은 중력을 포함한 모든 기본 힘과 입자를 1차원의 끈으로 표현하는 이론입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1980년대에 에이파이 아슈테칼, 칼로 로벨리, 리스 모린, 테드 제이콥슨 등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루프 양자 중력은 중력장을 양자화하여 시공간을 루프와 네트워크로 표현하는 이론입니다. 인과 역학적 삼각화는 1990년대에 레나테 롤, 잔 암존, 제르지 줄케위치 등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인과 역학적 삼각화은 시공간을 삼각형으로 분할하여 양자적인 플럭투에이션을 고려하는 이론입니다. 엔트로피적 중력은 2000년대에 에릭 베를린데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엔트로피적 중력은 중력을 엔트로피의 변화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트위스터 이론은 1960년대에 로저 펜로스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트위스터 이론은 중력과 양자역학을 복소수와 트위스터라는 개념으로 통합하는 이론입니다. 호킹 박사는 양자중력 이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양자중력 이론은 중력을 양자역학적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이론 물리학 분야입니다. 양자중력 이론은
여러 가지 후보가 있으며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호킹 박사는 양자 중력 이론의 일부로서 블랙홀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블랙홀이 열복사를 방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를 호킹 복사라고 명명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또한 블랙홀의 정보 유실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호킹 박사는 양자 중력 이론을 완성하거나 검증한 것은 아닙니다. 호킹 박사는 자신의 연구가 양자 중력 이론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킹 박사는 양자 중력 이론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지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번에는 호킹 박사가 양자 중력 이론을 주장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호킹 박사는 양자 중력 이론의 선구자이자 기여자이지만 주장자는 아니었습니다. 힉스 입자는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이 제시하는 기본 입자 가운데 하나로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힉스 입자는 2012년에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알려진 질량은 약 125.9 GeV-C2입니다. 힉스 입자는 스핀이나 전하가 없고 약한 상호작용이나 육하와 상호작용만을 겪는 스칼라 보손입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우주의 구성 요소들과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힉스 입자는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표준 모델이라는 입자 물리학의 기본 이론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인 입자입니다. 힉스 입자의 발견은 2012년에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대 물리학의 역사적인 발견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힉스장은 힉스 메커니즘을 통해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스칼라장입니다. 힉스장은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며 힉스 보손이라는 입자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힉스 보손은 2012년에 대형 강입자 충돌기에서 발견되었으며 표준 모형의 기본 입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블랙홀 엔트로피 이론을 주장한 과학자는 이스라엘계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인 제이콥 베켄 스타인 제이콥 베켄스타인입니다. 그는 1972년에 블랙홀이 잘 정의된 엔트로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의 넓이가 엔트로피에 비례한다는 것으로 이후에 스티븐 호킹이 의해 블랙홀이 특정 온도에 해당하는 흑체 복사를 방출한다는 사실과 함께 블랙홀 열역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이론으로 우주의 기원과 진화가 어떻게 잘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가능한 관점은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우주의 엔트로피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엔트로피는 빅뱅 이후의 확장과 함께 증가하며 우주의 형태와 진화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입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는 블랙홀의 내부 상태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물리량으로 블랙홀의 정보 손실 문제와 양자 중력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블랙홀의 엔트로피와 양자역학의 원리를 연구하는 것은 우주의 특이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과 같은 우주의 특이한 구조에 대한 연구는 양자 중력과 홀로그래피, 원리의 수립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블랙홀 엔트로피 이론을 주장한 과학자와 이 이론으로 우주의 기원과 진화가 어떻게 잘 설명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시간의 역사는 우주와 시간에 대한 현대 과학의 최신,
지식을 대중적으로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시간은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로 우주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개념으로 설명됩니다. 호킹 박사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관찰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중력은 시공간을 구부리는 힘입니다. 따라서 관찰자가 중력장에 가까울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근처에 있는 관찰자는 우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관찰자보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호킹 박사는 시간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 특이점이라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이점은 시간과 공간이 무한대로 왜곡된 상태를 의미하며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빅뱅 이전의 우주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호킹 박사는 시간은 우주의 종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주의 팽창이 계속된다면 우주는 결국 모든 물질이 흩어져 버리는 열적 죽음 (heat death)에 도달하게 됩니다. 열적 죽음은 우주의 온도가 동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시간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호킹 박사는 시간의 역사에서 시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간의 역사에서 시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시간은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간은 우주의 종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시간은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 중 하나이며 우주에 대한 이해의 필수적인 개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시간의 역사에서 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시간은 변화의 속도로, 시간의 경과는 변화가 일어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시간은 물리적 현상의 변화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킹 박사는 시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시간의 시작, 우주의 기원과 빅뱅에 대한 설명, 시간의 흐름,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설명, 시간의 끝, 우주의 종말에 대한 설명, 시간의 시작. 호킹 박사는 우주의 기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주는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시작되었다. 빅뱅 이전에는 우주가 무한히 작고 뜨거웠다. 빅뱅 이후 우주는 급격히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가 되었다. 호킹 박사는 빅뱅 이전의 우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빅뱅 이전의 우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빅뱅 이전의 우주는 특이점 (Singularity)이라는 상태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특이점은 시간과 공간이 무한대로 왜곡된 상태를 의미한다. 시간의 흐름. 호킹 박사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른 시간의 흐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의 흐름은 중력에 의해 달라진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 호킹 박사는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지구의 표면에서 빛이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약 30만 킬로미터이다. 하지만 블랙홀의 중력에 의해 빛이 1초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약 100m에 불과하다. 따라서 블랙홀의 중력권 안에서는 시간이 지구의 표면보다 300만 배 느리게 흐른다. 시간의 끝. 호킹 박사는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주의 종말은 우주의 팽창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한다면 우주는 결국 수축하여 다시 빅뱅으로 돌아갈 것이다. 반면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한다면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여 끝이 없을 것이다. 호킹 박사는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빅 리프트, 빅 립. 우주의 팽창 속도가 증가하여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다가 결국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찢겨져 우주가 끝나는 사건. 빅 프리즈, 빅 프리즈. 우주의 팽창 속도가 감소하여 우주가 수축하다가 결국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얼어붙어 우주가 끝나는 사건. 호킹 박사는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박사의 시간의 역사에서 시간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 중 하나로 설명됩니다. 시간은 물리적 계의 변화를 측정하는 단위이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리적 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호킹 박사는 시간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시간은 관찰자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우주 비행사의 시간은 지구에 있는 사람의 시간보다 느리게 흐릅니다. 호킹 박사는 시간의 본질에 대한 물리학의 두 가지 주요 이론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설명합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공간의 한 측면이며 우주의 팽창과 수축에 따라 변합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시간은 불연속적이며 양자 영역에서는 시간의 역전이 가능합니다. 호킹 박사는 시간의 끝에 대해서도 논의합니다. 빅뱅 이전의 우주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주의 끝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호킹 박사는 우주의 끝이 빅 크런치, 빅 크런치, 빅 프리즈, 빅 프리즈, 빅 리프트, 빅 립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시간의 역사에서 호킹 박사는 시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며 시간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호킹 박사는 시간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우리의 우주상의 역사. 이 부분에서는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빅뱅 우주론을 중심으로 우주의 팽창과 수축, 인플레이션, 암흑 에너지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시간과 공간의 본질. 이 부분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본질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관계, 시간의 방향성, 시간의 역전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블랙홀의 특이점. 이 부분에서는 블랙홀의 특이점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블랙홀의 형성과 특성, 특이점의 의미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우주의 미래. 이 부분에서는 우주의 미래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빅 크런치, 빅 프리즈, 빅 리프트 등 우주의 종말에 대한 가능성을 다룹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호킹 박사는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고 우주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시작되었고 우주와 함께 끝날 것이다. 시간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이지만 아직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로운 존재이다. 시간의 역사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책이지만 우주론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히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빅뱅이 전 이후 우주의 출발과 함께 불꽃의 춤이 시작됐다. 어둠을 밝히며 세상을 탄생시켰다. 우주의 진화는 무한한 서곡, 은하의 갈래마다 별들이 춤추며 우리에게 묘사된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은 우주의 신비한 흔적을 남기며 우리에게 삶을 전한다. 은하의 시면에서 우주의 축제는 행성과 별들이 이야기를 꾸미는 순간으로 이어진다. 별들은 소리 없이 떠나가지만 우리는 그 떠난 흔적을 시간의 책 페이지에 남긴다. 우주는 우리에게 희망의 책을 펼쳐주며 과거와 미래가 어우러진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우리의 이해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우주의 무한한 품에서 우리는 작은 빛이 되어 빛난다.
끝없는 우주에서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함께 흐르는 시간과 우주의 미스터리,